모드로 돌리고요. 요거 하면은 축소해서 최소화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문제를 선생님께 띄워놨는데요. 이제 문제를 선생님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 조금 드리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에 오늘까지 접수였는데, 오늘까지 접수를 하셔야지 12월 달 선생님들이 시험 보는, 문제를, 12월 달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시험을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음, 인터넷을 띄워놨는데요. 인터넷에 보시면, 잠깐만 녹화 요거 잠깐 중지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다. 음, 녹음 다시. 네. 이렇게 눌렀고요. 이제 녹음이 잘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제 함수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1번의 순위를 구하는 함수지요. 제가 문제를 봤을 때, 요게 지금 나온 문제들이 선생님, 우리 10월 달 C 유형 문제하고 요게 함수가 똑같아요, 선생님. 함수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잠깐 착각했었어요. 문제를 잘못 꺼냈나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10월 달 C 유형을 문제를 풀어보신 선생님들이 아마 이번 11월 달 9일 날 시험 보신 선생님들은 완전히 횡재한 거죠. 문제가. 요게 함수 문제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함수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는 함수 하시고요. 그 다음에 EQ 함수, 아니 랭크 함수, RA까지만 우리 함수를 입력하고 랭크 EQ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함수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수 마법사에서 문제가 당월 판매량이죠. 당월 판매량의 내림차순으로 구하시오. 그리고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1위라고 연결 연산자지요. 위라고 입력을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칸에 넘버라고 돼 있는 곳에 당월, 당월 판매량 값이 요 값에 해당하는 H의 5셀에 해당하는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월 판매량의 H의 5셀, H의 5 값이 REF 클릭하셔서 여기 당월 전체 판매량에서 몇 위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 REF 랭크 함수 EQ를 구할 때는 항상 REF의 F4를 눌러줘서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순서대로 우리가 순위를 구해라 라는 게 여기 REF의 F4를 이용해서 달러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움직이지 마. 그리고 H의 5는 너는 H의 5, H의 6, H의 7 이렇게 내려가면서 값을 구해라는 거지요. 그 오더 값은 항상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상관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식 입력줄에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죠? 이렇게 수식 입력줄 뒤에 여기 문제 바로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 클릭 한번 하고 엔드 연산자 시프트 누르고 7 위에 있는 윗글쎄 연결 연산자 누르시고요. 쌍따옴표 두 번 한글 문자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쌍따옴표 두 번 누르시고 왼쪽 방향키 눌러서 커서를 쌍따옴표 가운데에 위치하게 하시고 위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위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7위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빼빼 십자 나왔을 때 채우기 하시고 우리는 채우기에 서식이 따라오면 채우기 서식 없음 눌러주셔서 채우기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서식을. 근데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처음 집에서 연습할 때 1위가 두 번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잘못 푼 줄 알고. 그랬더니 확인해 봤더니 값이 1위가 두 개인 이유는 값이 똑같아서. 그래서 1위가 두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값이 똑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1위, 2위는 보이지 않고 3위, 4위 이렇게 순서대로 아마 순위가 구해졌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잘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2번으로 넘어가서 는 하시고 if 가로 열고 그 다음에 and 하시고 end에 그대로 타이핑 하셔도 되고 아래 함수를 더블 클릭하셔서 함수 연결하는 우리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클릭하면 함수 마법사가 나오죠. 얘는 비고 값을 구하는 함수로 구할 거예요. 어디로 엔드 연산자가 아니 엔드 마법사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엔드 마법사의 1번, 2번 값은 1번 조건, 2번 조건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일 수 있어요. 일단은 두 개까지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월 판매량이 2천 이상이면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보에 크거나 같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월 판매량과 당월 판매량이 이것도 2천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크거나 같다 그랬더니 여기 전월과 당월이 2천 여기 값이 2천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지요. 그러면 우리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첫 번째 값은 전월이죠? 그럼 전월 칸을 클릭하고 G에 5셀이 되겠죠? G에 5셀 값이 크거나 같다 2000, 2000. 너 값이 2000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당월이죠? 그러면 H에 5셀을 클릭하고 너의 값이 크거나 같다 2000. 이지요? 그럼 당월에 2천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전월이 2천 이상이면서 그다음에 당월이 2천 이상이면 세 번째 조건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if 함수로 여기 if 함수로 다시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if 함수의 i와 f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클릭하면 함수 마법사가 if 함수로 다시 변경이 되면서 if 함수와 연결이 되죠. 그러면 위의 and 조건이 정확하게 맞으면 여기에 참인 값을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거짓인 값을 여기에다가 입력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는 봤더니 여기에 값이 2000 이상이면 2000 이상일 때 참이면 베스트 상품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외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참일 때는 위쪽에 올라와서 참일 때는 베스트 상품 이렇게 해서 한글로 베스트 베스트 상품 이라고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 거짓일 때는 공백일 때는 쌍따옴표로 넣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쌍따옴표 두 번 넣고 탭키 한 번 넣어서 인식시켜 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탭키를 넣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 if 함수를 넣고 확인 누르시면 공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얘가 위치가 우리가 엔드 함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00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공백으로 나온 거예요. 무시하시고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서식이 따라왔을 경우에는 서식 채우기 없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럼 여기 전월과 당월이 2000 이상인 거. 2000, 여기 3000이니까 베스트 상품이 맞죠? 아래쪽도 2000 이상이니까 베스트 상품. 아래쪽 세 번째 것도 베스트 상품.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잘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클릭하시고, 는 하시고, 는은 뒷섬 함수네요. D
DS 누르시고 아래쪽에 함수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함수 선택하시고 함수 마법사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dsum 함수는 앞에 D라고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라 함수라고 해서 우리 필드 목록, 여기 필드 목록 항목이 꼭 포함되는 조건을 넣으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뒷섬 함수는 지역 당월 판매량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역은 여기 어디예요? 평창이네요. 문제가 여기 보시면 평창 지역의 당월 판매 수량의 합계예요. 그러면 평창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럼 지역에 여기 지역에 평창을 포함해야 되고요. 얘가 조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평창 여기서부터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월 판매량이 여기죠? 그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필드를 포함하는 범위를 지역부터 당월까지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잡으시고 필드 값이 필드는 여기 구하려고 하는 당월 판매량의 필드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드 값을 당월 판매량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은 앞에 여기 조건 있죠? 평창 지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역이 평창인 거가 여기가 이렇게가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음, 이렇게 뒤에 4셀부터 뒤에 5셀까지가 우리 크리테리어의 조건 범위가 되겠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는 천 단위가 넘을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줘서 값이 6424가 나오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D로 시작한다 그럼 무조건 데이터 필드명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번 클릭하시고요. 4번에 우리 문제를 잠깐 보시면 문제의 어디요? 횡성 지역의 당월 판매량의 평균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뒷섬 자체가 합계를 구하는 함수기 때문에 여기가 합계라고 똑같이 나와 있어도 다른 합계를 넣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평균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조건에서 우리 함수 자체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함수가 구했을 때 평균이 나오고 뭐 썸이라든지 뭐 다른 게 나온다라고 하시면 카운트 if 아니면 뭐 여기 앞에가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 우리 키보드에 여기 슬래시 들어가는 키보드가 있죠? 그래서 그 키보드로 나누기를 해준다라고 해서 얘로 평균값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우리는 먼저 앞에 있는 sum, if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나누기를 하려면 는 하시고 su 먼저 넣으시고 sum if 클릭하셔서 sum if는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sum if예요. 그래서 함수 마법사 불러오시고, 그러면 조건이 횡성 지역이죠? 전체가 조건이 여기 보시면 횡성 지역의 당월 판매량이에요. 그러면 당월 판매량이 포함되어야 하고 횡성 지역이 포함되어야 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역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범위가 되고 그다음에 당월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범위는 값은 요 값을 범위고 전체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서 우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렌지는 지역에서 지역을 전체를 잡고 조건은 뭐예요? 우리는 횡성에서 찾을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횡성
횡성지역이라고, 횡성이라고 지역은 안 넣고 횡성이라고 입력을 넣어야겠네요. 그래서 횡성이라고 찾아서 우리는 탭키로 우리는 쌍따옴표를 입력을 하고, 이 중에서 횡성을 찾는데, 여기 중에서 횡성을 찾아서 횡성의 전체 합계값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sum range는 당월에 여기 조건의 전체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드래그 하셔서 지역의 전체에서 횡성만 합계를 구해라 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491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서 다른 함수, count if 함수로 나누기를 해서 우리는 평균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식 입력줄에 나누기 넣으시고요. 나누기, 그 다음에 count if 함수, COU하고 카운트 if 함수 더블 클릭하시면 렌지와 조건이에요. 그럼 함수 마법사 불러와서 우리는 평창 지역이 아니라 횡성이죠. 그래서 지역을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뭘 찾아요? 여기 값에 우리는 횡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 조건이 횡성이죠. 그래서 여기 값에다가 횡성이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에 횡성하고 탭키 눌러서 쌍따옴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횡성이 두 개야 라고 찾아줘요. 그럼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평균값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요. 알아서 여기에 나누기가 2가 된 거예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2, 4, 5, 5 이렇게 평균값을 우리는 찾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5번 칸에다 클릭하시고요. 맥스 값이죠? 맥스 값을 찾는데 우리는 정의된 이름으로 값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으면 꼭 정의된 이름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값에다가 는 하시고 MA 눌러서 맥스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한글로 전월 판매량이라고 하고 엔터 누르시면 자동으로 값이 나오죠. 여기에 이미 우리는 위의 조건에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름 정의에 전월 판매량으로 입력을 해도 맥스 값을 자동으로 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 단위가 넘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고요. 쉼표 스타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는 6번 는 하시고요. VLOOKUP 함수죠? 똑같죠? 항상 얘는. 그래서 VL 눌러주시고 VLOOKUP 더블 클릭 눌러서 함수 하시고 앞에 단가에 취남을 클릭하신다고 그랬죠? 여기에 조건에 H의 14셀을 참고해서 VLOOKUP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조건은 여기 상품명, 선택한 상품명 상품명에 있는 취남을 요걸 이용해서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클릭하고 왔기 때문에 취나물이라고 이미 구했어요. 그럼 두 번째 테이블은 정해진 에리어 조건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는 선생님 제가 여기 정할 때 여기 상품명이랑 단가를 포함하는 전체 범위. 그러니까 여기 상품명에서부터 단가는 여기가 단가죠? 여기까지만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에 전체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 취나물이니까 C의 5셀부터 단가까지 이렇게 2의 12셀까지 C의 5셀부터 2의 12셀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넘버라고 돼 있는데 얘는 열번호라고 돼 있어요. 열번호는 내가 저 범위 정한 범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정의의 값을 구할 값 단가에 해당하는 번호가
열 번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가가 몇 번째 있어? 라는 열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열 번호에 3이라고 입력해주고, 아래쪽은 무조건 정확한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제가 0이라고 입력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무조건 0이고요. 두 번째와 우리 세 번째 값만 정하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값을 정할 때 상품명 해당하는 단가에 해당하는 범위만 지정하고, 단가에 해당하는 열이 몇 번인지 세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세는 번호가 여기에 세 번째 열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가 넘기 때문에 우리 넣어주시고요. 쉼표 스타일 넣어줘서 우리는 브이로그업도 우리 요번에 우리 A 유형은 요게 조금 어려운 문제 엔드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B 유형, C 유형은 더 쉽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나마 A 유형이 이렇게 쉬운데도 그나마 조금 어, 어, 어렵지는 않은데 하여튼 다 쉬웠어요. A, B, C 이 형이 좀 더 요번 달에는 쉬웠던 문제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봤을 때 선생님 푸는 입장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7번 조건부 서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 블럭을 지정을 하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들어가시고 새 규칙 들어가시면 새 규칙의 조건부 서식이 우리 창이 뜨면 우리는 문제가 여기에 행 전체에다가 우리는 서식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잡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서식을 이용해라 하기 때문에 새 규칙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수식 입력줄에 서식을 이용할 항목을 클릭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입력할 거다라는 걸 마지막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건 단가가 10만 원 이상 그러면 는 하시고 단가의 금액이 첫 번째 칸을 클릭하시고 F4를 두 번 눌러서 행위에다가만 서식을 정할 거기 때문에 F4를 두 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달러 표시해서 움직이지 않게 값을 넣지 않는다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행은 내려가면서 값을 표시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 눌러주신 다음에 조건이 10만 원 이상이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 10만 원 공이 다섯 개, 하나, 둘, 셋, 다섯 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을 파랑에 굵게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세 번째 색깔이 파랑이에요. 표준색에서 항상 해주셔야 돼요. 표준색이 아닌 색에서 하시면은 파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랑 위쪽에 굵게, 긁고 스타일은 굵게 하시고 확인, 한 번 더 확인 눌러서 빈 곳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디 한번 볼까요? 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거 파란색, 15만이니까 파란색, 20이니까 파란색 맞죠? 그러면 나머지는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파란색이 나온 게 우리는 7번까지 우리는 다 함수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은 함수가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함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선생님 나가도 쉽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다음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 목표값 찾기가 나왔어요. 우리 목표값 찾기가 나오면은 아래쪽은 부분합이라 그랬어요. 여기 위쪽에 목표값이 나오면 여기는 부분합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목표값이 아니라 고급 필터가 먼저 나오면 여기는 피벗 테이블이 나온다 그랬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알아서 얘네들이 나오고요. 우리 보시면 1작업 시트에 B의 4셀부터 H의 14셀을 복사하여 제2작업에 B의 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블럭을 B의 4셀부터 H의 12셀까지 블럭을 지정하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이 작업으로 가는 거죠. 이 작업 클릭하셔서 이 작업에 B의 이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칸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붙여넣기에 위쪽 메뉴 중에서 붙여넣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창이 하나 뜨면 열 너비 선택해서 확인 누를게요.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다. 선생님이 알려드렸고, 여기 위쪽에 열을 그대로 블럭 잡아서 사이에다 놓고 더블 클릭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제 목표값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해봐야겠죠? B의 11셀부터 G의 11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세요.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11셀, B의 11셀에다 클릭하고 드래그 G의 11셀까지만 드래그 하시고 위쪽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른 다음에 우리는 입력하면 되겠죠? 평창 지역. 우리는 평창 지역 당월 판매량 평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H의 11셀에 마우스를 커서를 위치하고 11셀, H의 11셀에는요, 평균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함수는 데이터 에버러지 함수로 구하고 테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는 그럼 11셀에다가 먼저 H의 11셀에다가 먼저 클릭하고는 D 에버러지 입력할게요. DA 입력하고 세 번째 D 에버러지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앞에 D가 붙으면 필드명을 꼭 포함하는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기 평창 지역의 당월이죠. 당월 판매량이에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 범위는 평창을 여기 지역에서 평창을 포함하고 당월까지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전체까지 범위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데이터 값에다가 지역을 포함하는 당월 전체 이 범위에서 필드 합 평균을 구하는 거는 어떤 걸 구하는 거예요? 당월 판매량으로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당월 판매량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조건은 무슨 조건이에요? 평창 지역이죠? 그래서 지역, 필드를 포함하면 지역과 평창을 드래그 하셔서 D의 2셀과 D의 3셀이 조건 범위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확인 눌러서 에버러지 함수를 이 에버러지 값을 구했어요. 이렇게 구한 결과 값의 테두리를 지정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 G에 11셀에다 마우스 커서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전체 범위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홈 탭에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번째 조건, 요 조건 값을 이제 찾아야겠죠? 요 조건 값은 우리가 평창 지역의 평균값, 우리 금방 구한 요 평균값 2.150이 되려면, 근데 얘가 지금 2141.3333이죠? 그래서 얘는 2.215 값이 되려면 취나물의 당월 평균 값이 얼마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취나물 주의 끝 첫 번째 줄에 요 값이 얼마나 변해야지 2.15 값이 나오느냐 이렇게 묻는 목표값 찾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우리는
데이터로 들어가서 우리는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시고 창이 하나 뜨면 이 창에 이미 여기는 첫 번째는 클릭하고 와서 여기 값이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값은 요게 215지요. 2.150이죠. 2.150. 2점이 아니라 선생님, 천 단위 구분기호죠? 2150이겠네요. 2150. 2150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 천 단위 구분기호 넣지 않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 2150 이런 형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찾으려는 값에다가. 찾으려고 하는 값에다가 우리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찾으려는 값에 여기다가 2150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천 단위 공규가 여기서 넣지 않고 값에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바꿀 셀은 아래쪽에 세 번째 바꿀 셀은 요거는 바꾸려고 하는 값이고 지금 값이 바꿔지는 값은 당월 판매량이라 그랬죠? 취나물의 당월 판매량. 그래서 여기 취나물의 당월 판매량 요 값이죠? 그래서 여기 칸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고 H에 3셀이 되겠죠?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그러면 2150으로 값을 변경을 했고요. 취나물 당월 값이 1670이 아니었는데 167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첨단유기 공개요. 우리는 홈탭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150이 되려면 여기가 1670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값을 우리는 여기서 또 조건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조건은 14셀, 값은 18셀에 우리 표시하는 고급 필터 값이에요. 그 위쪽에서 상품 코드가 B로 시작하거나 그러면 5할 값이에요. 그런 값을 같은 칸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칸에다 입력해야 되는 값이죠. 그래서 상품 코드, 그 다음에 단가가 3만 원 이하네요. 그러면 상품 코드를 먼저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단가를 클릭해서 컨트롤 C 그럼 14셀, B의 14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이렇게 조건을 입력해 오고 15셀에 상품이 B로 시작하거나 이거는 와일드카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선생님 예전에 와일드카드 값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와일드카드 값은 별 표시 물음표 아니면 물결 모양 세 가지의 와일드카드 버전이 있는데요. 요거는 B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별 모든 글자를 찾는 거예요. B로 시작하고 앞에가 B면서 뒤에는 모두 찾아라는 얘기야. 어떤 글자가 오든지. 그렇기 때문에 값은 B의 코드에 알파벳 B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별 표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B로 시작하는데 뒤에 있는 어떤 글씨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B로 시작하거나 라고 보시면 돼요. B로 시작하거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B, 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단가는 이하, 3만 원 이하인데 5할 조건이죠. 이거나이기 때문에 권하지나요? 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칸에다가 단가는 두 번째 칸에다가 이하는 뭐예요?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3만 하나 둘 셋 이렇게 작거나 같다 3만 넣어주시고 엔터 조건 이렇게 넣어주시고 결과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상품 코드, 상품명, 단가,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에 있는 요 데이터만 갖고 와라. 그죠? 위쪽에서 선생님 상품 코드, 그 다음에 상품명,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단가, 당월 판매량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C, 18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만 미리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ESC 눌러서
복사 위치 정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목표값을 찾을 때요, 선생님, 고급 필터를 할 때 여기 목표값이 여기 포함되면 안 돼요. 범위를 지정할 때 여기 목표값을 여기 찾으려고 하는 요 값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범위를 지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우리는 B의 2셀부터 H의 10셀까지만 범위를 지정하고 고급 필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목표값 찾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목표값 찾기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없으면 그냥 지정하고 들어가시면 되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데이터에 고급 필터 선택하시고 우리는 범위를 지정하고 하고 왔기 때문에 첫 번째 범위만 반짝거리는 것이 잘 맞는지만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상품 코드와 단가에 해당하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B의 14셀부터 C의 16셀까지가 범위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를 해서 위치를, 고급 필터를 찾을 거죠. 그래서 다른 위치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복사할 위치는 우리가 복사한 부분을 그대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추출이 돼요. 제가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여기 선생님 잠깐 복사해 놓은 걸 선생님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면 밑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별표로 되어 있는 거는 글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문자를 대체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김하고 별 표시를 했어요. 여기다가. 김하고 별 표시를 했죠. 여기 문제에 김이라고 하고 별 표시를 했을 때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걸 검색합니다. 라고 해서 김철수, 김마리아 모든 글자,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는 다 반환한다, 찾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자의 별 표시는 모든 글자를 대체하는 게 별 표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물음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얘는 한 개의 문자만 대체해요. 그래서 김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넣으시면 여기는 한글로 나와 있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영어 별표에도 똑같게 형식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김하고 물음표를 검색을 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만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철, 김민 이렇게 두 글자 김으로 하는 그 다음 글자 한 글자만 대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으로 시작하는 우리 두 글자만 찾아준다. 그래서 한 글자만, 물음표는 한 글자만 대체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물결 모양, 물결 있죠? 여기 물결표는 와일드카드 앞에 사용하는 거래요. 와일드카드 앞에. 그래서 와일드카드 앞에, 기능을 없애고 와일드카드 앞에, 꽃표시나 물음표 그대로를 검색해 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와일드, 이렇게 물음표하고 여기 물결 모양하고 물음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그냥 물음표 이렇게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물결 모양을 넣었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별 표시를 거의 다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B로 시작하거나 뭐 M으로 시작하거나 글자 뒤에는 뭐든지 다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요 별 표시는 모든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물음표나 우리는 물결 모양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들, 여기 요 별 표시만 선생님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별로 시작하거나 얘는 여기 별이 선생님 앞에 있으면 시작이잖아요. 시작이면은 여기 B로와 이렇게 별이 있으면 B로 시작하는 건 뒤에 있는 건 다 찾아주고요. 그리고 앞에가 별이 있고 뒤에가 이렇게 B로 돼 있어요. 그러면 B로 끝나는 앞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고 B로 끝나는 글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D로 시작하기 아니라
B로 끝나는 이라고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를 해요? 앞에 별 표시를 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B를 넣는 거예요. 만약에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면. 그리고 여기 중간도 있어요. 그럼 중간에 중간에 B가 들어가는 문자를 찾아라. 그러면 별, 중간에,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는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는데 꼭 중간에 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별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비로 시작하거나 끝나거나 요거 둘 중에가 하나가 자주 가끔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선생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값이,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꼭 다 여기 밑에 테두리는 선생님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값도 가운데 정렬 이런 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조건에 가운데 정렬해라 뭐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렬하지 않아도 그대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목표값을 찾았으면 부분합으로 가시면 되겠지? 부분합으로 가셔서 우리는 문제를 읽어보면 되겠죠? 1작업에 B의 4셀부터 복사해서 똑같네요. 우리는 2작업 할 때와 그러면 1작업으로 다시 가서 여기 범위가 지금 지정돼 있죠? 그럼 다시 그대로 컨트롤 C 누르시고 3작업에 B의 2셀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블럭을 잡아서 더블 클릭하셔도 선생님 다 범위는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범위가 칸이 더블 클릭했더니 여기가 지금 칸이 글씨가 내려와 있네요. 잘 안 맞죠? 잘 안 맞을 때는 선생님들 다시 블럭을 지정을 하고 칸을 조금 넓혀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넓혀주시고, 여기 평창 단위도 조금 좁죠? 조금만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은 일단은 처음에 정렬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어디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 먼저 문제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지역이 횡성, 홍천, 평창 이렇게 지역별로 우리는 정렬이 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어, 눈치를 채셨고요. 그 다음에 값은 여기서부터 이제 부분합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값에 지역에다 먼저 놓고 마우스 커서를 지역에다 놓고 위쪽에 보시면 데이터에 오름차순, 아래쪽에 내림차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횡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먼저 하시면 이렇게 홍천, 평창 이렇게 정렬이 되죠. 이렇게 정렬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개요에 우리 끝에 보시면 데이터에 개요에 들어있죠. 개요를 클릭하시면 부분합 있어요.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위쪽에 우리 위쪽에 나오는 창에서 여기에 그룹할 항목의 항목 요거는 항상 정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지역으로 내가 정렬한 부분 필드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구할 값은 개수죠. 첫 번에 구할 값이 먼저 개수고, 그 다음에 어떤 값에, 우리 여기 상품명의 개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평균을 구하는데 어떤 값, 당월의 평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값은 개수라 그랬죠? 개수 선택하고 여기 당월의
개수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 상품명이죠. 그럼 상품명을 선택하고 다른 게 선생님께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꼭 위아래로 굴려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명만 선택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해제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그러면 개수, 횡성의 개수, 홍천의 개수, 그 다음에 평창의 개수, 그 다음에 전체 8개 이렇게 나오죠? 한 번 더 부분합,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합 들어가시고 개수가 아니라 평균을 구할 건데 상품명이 아니고 너는 어떤 거예요? 당월 판매량이죠. 당월 판매량만 구할 거야 라고 상품명은 해제하시고 다른 게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개수 값과 여기 끝에 값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개요 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 개요 값이 여기 들어와 있죠? 요 개요도 해제하시고 이렇게 한번 출력 형태와 같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25005 값이 다 맞죠? 그럼 잘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 개요로 다시 들어가서 그룹 해제 클릭하시면 개요 지우기 누르시면 이제 똑같이 부분합을 만드실 수 있죠. 이번 달에 부분합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12월 아까 14일 날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은 아마 피벗 테이블 나올 확률이 높지요. 피벗 테이블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 특별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부분합이 나올지 피벗 테이블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두 개 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차트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영역에는 우리 가로 항목으로 값을 디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항목과 우리는 범내 가지고 범위를 어디를 지정해야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1 작업으로 와서 그다음에 취나물이 돼 있으니까 상품명이네요. 그러면 필드를 포함하는 상품명부터 쭉 필드를 포함하는 상품명을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단가 드래그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을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고 우리는 삽입의 차트에 2차원 차트 클릭하시면 2차원 차트는 선생님 여기 위에 보시면 조건에 묶은 세로 막대형이 2차원 막대예요.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 2차원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차트가 하나 뜨면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서 우리는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를 그대로 클릭 누르셔서 데이터 메뉴의 오른쪽에 편집에 우리 여기 내용이 여기 오른쪽과 우리 여기 단가 범례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값이 위로 조금 올리셔서 취나물, 곤드레 나물 비교하는 거죠, 선생님. 여기가 취나물과 여기 항목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단가도 비교하고 그래서 취나물, 곤드레, 단호박, 메밀, 실속이 없네요. 그래서 실속은 여기 보시면 없어요. 실속 더덕 해제하시고 알짜 더덕 해제하시고 그다음에 서리대 찰옥수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맞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와서 우리 당월 판매량이 글씨가 여기 차트에 보면 아래쪽으로 우리 밑으로 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수정하고 가셔야 돼요, 항상. 여기 편집 들어가신 다음에 그대로 범내에 나와 있는 당월 판매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당월 판매량 가로 열고 단위 A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A까지 누르시고 오타 내지 않도록 선생님들 판매
타이핑 하실 때 조심하셔서 타이핑 해주세요. 그리고 다 타이핑 했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아래쪽에 우리 차트가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된 거 하시고,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주시고, 위쪽에서 이제 차트를 우리는 이동을 해야겠죠? 차트 이동 버튼 눌러서 클릭 누르시면 새 시트 차트 제목은 제사 작업 제사 작업으로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사 작업으로 우리가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했을 때 아래쪽에 제4 작업이 맨 앞으로 와 있죠? 우리 1작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작업, 2작업 여기 순서대로 우리 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4작업을 얘를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4작업을 끌고 뒤로 3 뒤에다가 플랫 모양 종이 A4 용지처럼 네모 모양이 왔을 때 딱 놓으시면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작업이 된 거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조건대로 우리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2번, 3번까지 하고 온 내용이 4작업까지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는 4번부터 하시면 돼요. 4번. 4번에 보시면 4번의 레이아웃, 3번 스타일은 1번 스타일은 항상 기본이 1번이라서 얘는 건들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빼고 우리 레이아웃 3번만 하면 되는데 레이아웃은 오른쪽에 빠른 레이아웃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 선택하고 우리는 세 번째 레이아웃 클릭 선택하고 그다음에 1번은 이 맞으니까 그냥 두고요. 그다음에 영역 서식은 여기 마우스 포인터에 우리 제목 왼쪽에다 갖다 놓으면 차트 영역, 그다음에 가운데 놓으면 그림 영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차트 영역에다 한번 클릭하고 항상 홈에 글꼴은 굴림이죠. 그러면 한 글자만 치면 아래쪽에 굴림, 그 다음에 크기는 11포인트, 아래쪽 가, 꺽쇠 있는 가를 콩콩 2번 눌러서 11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메뉴에서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위쪽 메뉴 서식에서, 그 다음에 페인트 통처럼 생긴 게 채우기지요. 채우기 클릭하셔서 질감을 파랑 박엽지예요. 파랑 박엽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가운데가 그림 영역이죠. 그림 영역 채우기를 클릭하셔서 채우기 영역을 흰색 클릭하셔서 흰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6번 차트 제목은 굴꼬리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테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 번만 클릭하고 홈 탭에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선택하고 서식에서 채우기는 흰색으로 선택하고 테두리는 자동 선택하지만 검정으로 자동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시고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제목 사이에다가 I자 모양 나왔을 때 클릭을 3번 따다다닥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 클릭해서 블록 지정을 하고 평창리 동천 지역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및 홍천 지역의 특산물 판매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입력했으면 그 밑에 7번이죠. 이제 7번에 당월 판매량 차트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무 튀어나와 있는 파란색이나 분홍색이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고 파란색 클릭하시고요. 만약 그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차트 변경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위쪽에 메뉴 중에서 차트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들어가셔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당월이죠. 당월에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우리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보조 축을 클릭해서 체크해서 보이게 하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그 다음 조건이 계열이죠. 그 다음에 계열을 마름모로 하고 크기는 10,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표식을 넣으려면 여기 표식에 모서리 부분에 점에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실 때 이렇게 점이 표시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하라 그랬어요. 전체가 이렇게 표식이 돼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안 돼 있다 하시는 선생님은 바깥에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표식이 보이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식이 표시하려면 여기 페인트 모양 있죠? 페인트 모양의 채우기에서 표식 한번 클릭, 표식 옵션 한번 클릭, 그 다음에 기본 제공 클릭 꼭 이렇게 3번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을 클릭하셔서 마름모 선택하고 콩콩콩콩 해서 10 만들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해라 그랬더니 레이블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에 레이블 값이 있죠? 아래쪽에 여기 레이블 값이 여기죠? 그러면 여기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선택하실 때 여기 다 선택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점에. 그래서 얘 하나만 선택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만 클릭, 또 다시 한 번 클릭,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선생님 얘만 선택돼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마우스 포인터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글씨를 그냥 클릭 누르시면 여기 작게 1533이라고 표시가 나오죠? 이렇게 누르시고 제가 여기 누르시고 맞죠? 이렇게 맞아요, 선생님. 그 다음에 눈금선은 파선으로 눈금선은 여기에 선생님 여기 정확하게 여기 선에다 갖다 대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정확하게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서 여기다 한번 클릭했을 때 여기 끝에 동글동글한 점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면 잘 하신 거고요. 클릭하고 여기 선의 종류에 대시에 그 다음에 색상 이렇게 두 군데 바꾸시면 되죠. 대시 종류를 클릭하시고 파선, 파선 클릭하시고 색상은 검정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축 값을 참조하시오라고 했더니 축 값은 선생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와 여기 끝에 보조 요 값이 축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로 축 값이 25만인지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25만부터 5만씩 차이를 두고 있고 0으로 돼 있고 그러면 여기 조금 바꿀 필요 없겠죠. 그럼 오른쪽에 봤더니 오른쪽에는 4천인데 여기 3,500이죠. 그럼 여기를 바꿔야겠네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클릭했을 때 여기 동그라미 점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네모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조축 값을 바꿔야 되겠네요. 표시가 네모가 나오셔야 돼요. 앞에 동글동글한 점이 앞쪽에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우리는 옵션에 여기 옵션이죠? 이 옵션 값이에요. 축 옵션 값.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축 옵션 그 다음에 최소 값은 0이니까 그냥 두시고요. 얘는 4천이니까 3,500이니까 그냥 다 지워 있는 게 값이 맞겠네요. 하나, 둘, 셋, 4천까지 하시고요. 1000단위니까 여기도 500을 지워서 10 하시면 1000단위로 되겠네요. 이렇게 1000단위로 하시고 엔터 꼭 눌러주세요. 단위를 바꾸신 다음에는 꼭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값이 1000단위로 바뀌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4000이면서 1000단위로 구분된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범례는 우리 처음에 차트 만들 때 바꾸고 왔어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서 우리는 여기 만들어야 되겠죠?
도형 설명서를 만들어요. 그럼 삽입이죠?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우리 도형의 설명선이죠? 설명선 두 번째 거. 두 번째 설명선을 클릭하고 우리 값 위치를 보시고 얘처럼 비슷하게 위치를 비슷하게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고 여기 주황색이 얘를 가리키게 우리는 화살표로 만들고 네, 얘를 가리키게 화살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위쪽에 선생님 도형 스타일에서 우리 자세히 버튼 눌러서 처음부터 그냥 까만 걸로 치고 들어올게요. 그 다음에 홈 버튼 눌러서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으로 바꾸시고 가운데 정렬 할게요. 굴림에 그냥 가운데 정렬 하시고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최저 판매량 하시고 바깥쪽 한번 클릭하셔서 선생님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너무 납작하게 그린 것 같으면 여기 조금만 위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도형의 크기나 이런 건 상관없다 그랬어요. 오타만 내지 않고 방향만 잘 맞게 그리시면 선생님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와 같게 하면 되겠죠? 여기 끝에 축 보조 축 값에 여기 눈금선이 보이는데 제 거에는 눈금선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여기 축 값과 여기 축, 여기 아래축, 가로축, 여기 보조축, 여기 값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선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고 서식의 모양, 연필 모양을 한번 클릭. 여기가 근데 연필 모양의 검정으로 돼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 여기 검정을 처음에 자동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 지금은 검정으로 선택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택을 안 했는데, 선생님 꼭 검정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나물 한번 클릭하시고, 색 연필 모양 한번,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번 클릭하고, 연필 모양 한번, 그리고 바깥쪽 클릭하셔서 눈금선이 보이는지, 얘는 이제 도형 서식은 닫아볼게요. 눈금선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맞고, 다 오타가 안 났네요. 다 맞지요, 선생님? 이렇게 다 맞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뭐 하시면 돼요? 저장. 다시 그리고 저장하시고 1작업, 3작업 다시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고 2작업 눈으로 와서 확인하시고 3작업 와서 눈으로 확인하셔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선생님?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바깥쪽에다 아무 곳이나 클릭하셔서 해제하셔야 되겠죠? 블록 잡은 걸 해제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꼭 저장, 마지막에 꼭 저장 한번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장을 안 누르시면 아까 해제되기 전께 선생님 감독관한테 그게 전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한번 선생님 다 확인하시고 잘 됐다 하시면 선생님 저장을 하셔서 이제 감독관한테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생각보다 저번에 했던 함수라서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시간이 선생님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저는 시간이 딱 맞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혹시 선생님들 여기서 하는 것 중에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잠깐만, 여기 선생님. 제가 요거를, 음, 녹음이